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시를 발견한 것인데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시는 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요즘엔 나이 들면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쓴 이 글은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이틀 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돼버렸다고요. 물론 모든 요양원과 요양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낸 수많은 보호자들이 혹시 내가 선택한 요양원도 그렇지는 않은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이죠. 그래서 오늘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할머니의 글은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가슴 절절한 사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만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우는 적나라하게 표현된 요양원의 현실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길이라는 현실에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을 끊을 수 없는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병원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라고 말이죠.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들의 가슴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부모는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웁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급속도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통합 평균 수명은 84세로 늘어났고 머지않아 90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40, 50대 중년층들이 60, 70세가 되었을 때 80, 90대의 부모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도 많이 낳아 자식에게 부모의 노후를 의지하거나 부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고독사를 다룬 스틸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공무원 존이 거두어들이는 시체들 대부분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존이 직접 처리를 해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픈 부모를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은 진심을 다해 애도합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에 대해 깊게 성찰을 하게 되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마처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60년대생 부모님들은 갖은 고생을 다 하셨을 겁니다. 또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적 세대인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도맡아 이중고의 등골이 휘지만 배고픈 시기도 견뎌냈던 강인함으로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60년대생들입니다. 과거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다 도맡아 보살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굳이 힘들게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설에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원을 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실비와 진료비의 경우 80%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어 환자는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양병원의 입원 시 평균적으로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며 재활치료를 포함할 경우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 돈은 차이가 있지만 기저귀 값 등 부수적인 비용을 더하면 최소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요양병원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곳은 환자 유치에만 집중해서 시설 투자나 서비스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은 간병비는 싸더라도 실제로 입소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다르게 상주하는 의료인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실제로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 혼자서 환자 20에서 30명을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대기가 많아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는 요양원의 실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입소 3개월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 상처 부위를 보여달라 했지만 치료한 지 얼마 안 돼 붕대를 풀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달 만에 확인한 할아버지의 상태는 얼핏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집 물린 듯한 흔적도 있고 심지어 살이 썩어 뼈가 드러난 곳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녀들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요양원 입소 전까지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조차 스스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음식을 먹으려면 콧줄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결국 무릎 밑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요양원의 학대 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요양원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양원은 꼭 감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스컴에서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노인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늙고 병든 부모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평소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 결정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이라도,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집이 최고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풍족해서 최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될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게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지 준비하는 것을 간과하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50대, 60대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맞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일찍이 다져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반신이 가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관절염이나 골다골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릎, 등이나 어깨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서 완전히 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흔한 얘기이지만 이러한 노인성 질병은 운동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운동은 젊음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 동작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가 낙상사고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사망률은 10배, 이벌률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운동을 하기에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침상 안정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 노인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따라오는 삶의 질 저하인데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인 운동은 일반적인 스포츠나 달리기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활발한 걷기, 집안 청소나 정원 가꾸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요. 건강관리를 위해 집안에서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몸이 아픈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다 보니 중년 이후부턴 치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나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작만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기는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해마를 자극하고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극은 새로운 자극인데요.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웃으며 생활하세요. 전문가들은 웃으면 뇌가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좌뇌와 우뇌를 함께 자극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뇌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뇌의 혈류가 활발하게 흐르고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 뇌는 바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산다면 진짜 웃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 동아리 모임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종합적으로 노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겠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주변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역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쓰고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에서 30년 후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질 때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늙고 병이 드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순서이지만 저는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족이 큰 병에 걸리면 사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이는 대부분도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와 부모의 돌봄 문제로 자녀들끼리 날이 서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그저 눈물만 흐를 것입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말씀드린 3가지만 꼭 지키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적금처럼 쌓아나가서 마지막 가는 길에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움직이고 또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